83페이지에 거기다가 적어놔요. 경기 변동 적어놔요. 뭐요? 경기 변동만 적어놔요. 됐나요? 자, 여기서 좀 깊게 나가면 경기 변동이에요. 경기 변동. 그래서 이 앞쪽에 이 앞에 요 내용 가지고 계속 차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되나요? 요 내용 가지고. 요 경기 변동 종류는 좀 큰 다이기 때문에 놔두는 게 좋아요. 되죠? 자, 밑에 보면 리얼에 수요의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인데 이건 제가 좀 봐두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예요? 이게 우리가 주택 정책이에요. 요 이제 포인트가 연결돼 갖고 그래서 나가요. 어디요? 뒤에 정책편에. 그러니까 앞에는 요 부분 자체가 계속 연결돼 가는 거예요, 지금. 되나요? 앞으로 연결해 갈 가장 기본적인 뭐요? 여기서 이제 뭐요? 용어를 잡아주는 거예요, 개념을. 그래서 이 앞에가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나온 용어들이 연결돼 가는 걸 따지면 엄청나다는 뜻이죠. 되나요? 제가 앞에 그 디귿의 소비자 예상은 요 자체가 너무 큰 덩치라 오늘 보면 좀 더 헷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수요 공급과 구분하려고 뒤에 놔둔 거고. 되나요? 이거예요. 정책. 이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요, 수요와 공급을 논해요. 주택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을 논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요, 과연 정부가 주택 정책을 잘 했는가, 잘 하지 않았는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은 이제 그것만 노리고 말아요. 이해가시죠? 정부가 과연 이 현 정부가 예를 들면 주택 정책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 그거와 정책의 의미가 뭔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말 그대로 뭐요, 술 한 잔 드시면서 정부 욕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원래 가난은요, 나라님도 해결 못해요. 안 그래요?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지. 정부는 뭡니까? 할 마음이 있으면 좀 하기 쉽게끔 도와준다는 것이. 안 그래요? 정부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잘못해놔놓고 정부 욕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부서서는 달라요. 보세요. 앞에 정부가 집을 엄청 지어놨어요. 뭐라고요? 엄청 지어놨어요. 그 지금 또 그 다음에요, 수도권에서 뭘 한다고 이제요, 인구를 분산시켜요. 밖으로. 뭔다고요? 본사의 대그룹을 시내로 뭐야, 진지만 옮기잖아요. 안 그래요? 인구 퍼낸단 말이에요. 그럼 인구는 퍼져나가 버리고 집은 많이 지어놨으니까 미분양이 많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많이 생기죠. 그러면 그 주택을 짓고 있는 이 주택을 철거하고 뭐요, 다른 걸 지어야 돼요, 완성해야 돼요? 지금 짓고 있는 건데 완성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인구는 저것이죠. 그럼 벌써요, 집을 살 수요는 제한된다는 뜻이. 안 그래요? 그러면 일단요, 가난한 사람들은, 집 없는 사람들은요, 일단 싼 이자로 많이 사게 해줘야 되겠죠. 또 두 번째는요, 부자들도 집을 2개, 3개 갖게 해줘야 되겠죠. 그게 그 정책이에요. 이해갑니까? 그게 잘못된 정책이 아니고 집을 철거할 수 없는 거니까 수요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정책이 어디 있다고요? 그 정책이 앞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있다는 뜻이죠.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취득한 사람들도 취득세 싸게 주고 6억 이하는 뭐요? 1% 취득증서 합계를, 원래 포지션이 4%인데 6억 초과 9억까지는 만다. 9억 미만 얼마요? 2%. 9억 초과는 3%. 이런 거잖아요. 4%대 싸게 해주잖아요. 실수 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책이 뭔가 하면요, 공급이 넘치면 수요를 뭐요? 올려서 갖게 해주는 게 정책의 목적이에요. 뭔다고요? 정책의 목적이 뭐다?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다른 것을 뭘 한다고요? 시장 실패라 불러요. 뭐요? 수요와 공급이 같지 않아서 수요가 넘치든 공급이 넘치면 다 그 시장 실패예요. 되나요? 그때 갖게 해주는 거 밖에 정부가 할 수가 없어요. 뭔다고요?
맞나 안 맞나요? 그 정부 뭘 할 건데? 그죠? 정부 애 낳아가지고 집 짓게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책에 우리가 판단을 뭘 한다고요? 수요와 공급을 같게 하게끔 정부가 노력했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런 말 하잖아요. 젊은 애들까지 집값 올라간다는 희망을 주게 해가지고 뭐요? 젊은 애들까지 집값 올라가게 한다는 희망을 줘가지고 젊은 애들한테 싼 이자로 대출을 많이 해줘가지고 집값 올라가지 아니하고 애들이 또 뭡니까? 경기 안 좋아지니까 원리금 갚지 못해서 샀던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이런 창구 만든 게 앞에 정부가 아니냐 하잖아. 그죠? 그리고 애가 못된 놈이지. 애가 갚을 게 안 되면 안 빌려와야지. 맞나 안 맞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애가 성인인데 모든 결정 자기가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정책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되나요? 우리는 뭐하다고요? 요것만 갖게 해줬으면은 요것만 되게 했으면 정부가 정책 잘하는 거고 나머지는 본인의 개인의 결정이지. 안 그래요? 정부가 사라고 강요 안 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현실은 뭐다? 항상 뭐야? 자기 책임이에요. 뭐라고요? 결정은 자기 책임이에요. 입만 벌리면은 현실과 그 말과 현실이 같지 않은 게 정부 말인데 안 그래요? 정부는 하도록 도와주는 거지. 근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결정은 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알겠죠? 우리는 요 기준을 가지고 정책 판단하는 거지. 정부가 무슨 유언비를 썼다 이런 것은요. 그건 기준에 흠길이 없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본인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부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책에 보면 첫째가 그래서 항상요 정책이 같아지세요.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도 감소시키고 되나요? 같게 만드는 게 정책입니다. 시험을 딱 쳤는데 정책이 나왔는데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나왔죠? 그럼 바로 X라 보면 돼요. 콜? 잘하는구나 벌써부터. 똑똑 표가 나네. 그렇게 이해가죠? 같이 간다 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제일 큰 첫째가 뭔가 하면 이게 큰 게 금융정책이에요. 뭐요? 이게 자금 융통이잖아요. 뭐요? 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융통을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거예요. 기준은 뭐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집을 사거나 집을 지을 사람들한테 자금을 융통해 준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거예요. 그럼 이때 요 정책에서는 크게 뭐 있겠습니까? 제일 큰 게 우리가 이자율이에요. 뭐요? 이자율이 같은 말은 뭐예요? 금리. 그러면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이자를 다운시켜주면은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까 집을 많이 사고 많이 짓겠죠? 공통이죠? 전국 어디서 쓰잖아. 그죠? 일반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하락할수록 이자율과 금리는 같은 말입니다. 자금의 이자율을 줄이면 금리예요. 자금의 이자율. 되나요? 이걸 한번 봐야 될게요. 대부 비율이 있어요. 뭐요? 비율. 이건 한번 봐주셔야 돼요. 대부 비율. 여기 이제 같은 말, 여기 이름이 참 많아요. 대부 비율 쓰기도 하고, 같은 말로 뭐요? 융자 비율 쓰기도 하고, 뭐요? 쓰기도 하고, 또 담보 인증 비율, 뭐 저당 비율 말이 많아요. 이게 많이 쓰는 거니까 그래요. 근데 이건 항상 이거는 이사를 쓸 때는 뒤에 LTV 써줘요. 뭐요? Loan to value. 주택 가치 대비 대부 얘기하는 뜻이에요. 되나요? LTV 써줘요. 그래서 LTV를 봐놔요. 혹시 LTV 넣으면 다 같은 말을 보면 돼요. LTV. 되나요? LTV. 요거는 부동산 가격 대비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되나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내가 담보 부동산 가격이 있어요. 대비 뭐요?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내가 부동 가격이 지금 이제 2억이에요. 얼마요? 2억이에요. 근데 이번에 내가 대출 받은 게 8천만 원이에요. 뭐요? 만 원이에요. 그럼 이건 얼마요? 이거는요. 8천 나누기 2억 하면은
얼마예요? 0.4죠? 0.4죠? 0.4가 되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프로는 곱하기 100을 한 숫자예요. 0.4뭐 이상하니까 곱하기 100을 한 숫자에는 항상 뒤에 프로를 붙여요. 40% 있잖아요? 그럼 뒤에 프로가 붙으면 그는 100분율이에요. 곱하기 100을 했다 이리 보면 돼요. 혹시 이걸 환산할 때는 그냥 여기다가 40에다 나누기 100 하면 돼요. 뭐요? 이해가죠? 그래서 항상 100%는 100원당 환산해 보면 돼요. 100원당 40원. 얼마요? 100원당 40원. 40원 맞잖아요. 지인이 볼 일이고. 되죠? 그래서 100%는 100원당 100 보면 됩니다. 40원. 그러면 2억에 8천만이니까 40원이니까 100원 같으면 40원이지. 안 그래요? 100분이 항상 뭐요? 자, 2%는 100원당 2원. 그래서 이자율이 만약에 4%다 이러면은 100원당 이자가 4원이라 보면 돼요. 콜? 너무 쉽죠? 그러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뭐 계산해서 계산기 쓰는 부분 제가 뒤에 알려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 보면 돼. 일단 암산할 때는. 그래서 혹시 숫자를 4% 나왔다 하고 헷갈릴 때는 계산 쓸 거니까 4 나누기 100 하고 하면 돼요. 콜? 계산 쓸 때는 0.04 일 필요 없어요. 그냥 4 나누기 100 하면 돼요. 계산기 쓸 거니까. 어차피 계산 문제 안 그래요? 그럼 돼요. 근데 만약에요. 그게 40%인데요. 만약에 1억 4천만 원이 얼마요? 4천만 원이에요. 1억 4천만 원이 1.4억 되나요? 그럼 얼마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0.7이잖아요. 27, 14 맞나요? 그럼 이거는요 70%지. 그죠? 곱하기 100 하면 70이잖아요. 그럼 결국은요 보세요. 대부분이 내가 2억짜리 집을 산다면은 대부분이 40%일 때는요 내가 1억 2천만 원을 쥐고 있어야 집을 사는 거예요. 맞나요? 1억 2천만 원을 쥐고 있어야 8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거니까 8천만 원 대출 받고 내 1억 2천 원 더해야 2억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내 돈을 1억 2천 원 쥐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대부분이 70%면요 6천만 원만 쥐고 있어도 1억 4천을 대출 받으니까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맞나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많을수록요 대부 비율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수요가 더 는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하죠. 대부비를 올려놓으니까 저 애들이 전세값을 빼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거예요. 뭐요? 맞나요? 서울의 전세값 장난 아니거든요. 전세값을 빼가지고 융자받아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융자받은 요 돈이 원리금 균도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뭐래요? 원리금 균도상으로 치면 이 돈이 엄청나요. 맞나요? 약 100만 원 정도 왔다 간다 봐야 돼요. 1억 4천 같으면. 안 그래요? 근데 서울에 2억짜리 집이 어디 있어? 사람 보통 4, 5억 넘어가지. 안 그래요? 애들이 나중에 뭘 한다고요? 이걸 못 갚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못 갚아버리니까 뭐 한다고요? 은행에서 이리 가져와라 가지. 내 돈 빼가게. 경매. 맞나요? 골이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애를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요. 한 개 더 적어왔나요? DTI 뭐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그럼 이거는 올라가야 수가 늘죠? 여기는 그죠? DTI 이게 총 부채 상환 비율인데요. DTI 요거 말 많죠? 말 많았죠? 총 부채 상환 비율 이런 거는 종부상비율 이거는요 그냥
홍보 목적이에요. 뭐요? 몇 새끼만 많이 넣으니까 홍보를 내는 거예요. 우리 학교 시험 자체는 한 30% 홍보 목적이에요. 뭐요? 홍보계 시사들을 보는 이런 법 홍보 문제예요. 30%는. 근데 이거는요, 이 융자반 사람들의 연간 소득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연간 소득, 연봉,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뭐요?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만약에 요 사람의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에요. 얼마요? 5천만 원이죠. 만약에 DTI가 만약에 얼마요? 얼마? 60% 이하예요. 얼마요? 그럼 최대 요게 30%까지만 60%까지 연간 원리금이 차지하는 거예요. 요 이하로 돼야 돼요. 60% 이하. 그럼 30만 원이죠? 만원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을 최고 제일 많은 게 연간 원리금 3천만 원이어야 돼요. 요 이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되나요? 원리금 갚는 거 상환액이. 장난 아니죠? 5천만 원 벌어가지고 원리금 상환액 3천 갖고 나면 2천만 원 1년 여보 살아간다고요? 찌르기 꿈으로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이게 박근혜 정부가 대가 올렸어요. 60%까지. DTI를. 그래서 60% 올렸잖아요. 그래 말 많았잖아요. 근데 원래 보통 이 기준이에요. 보통요. 약 뭐요? 40% 정도. 몇 프로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몇 돼요? 5, 4, 20, 2천만 원 정도까지. 뭐요? 이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DTI는 뭐 한다고요? 올려줄수록 돈을 더 많이 빌리는 거죠. 돈을 많이 빌리니까 원리산이 더 많아지는 거지. 맞나요? 그 DTI도요. 올라갈수록 뭐요? 수요가 더 느는 거예요. 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LTV나 DTI가 높아진다는 말은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거니까 원리금 산업도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수요를 볼 때는 LTV나 DTI가 늘수록 뭔다고요? 수요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기 잡았던 것을 지금 현재 현저히 다운시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뭡니까? 이걸 몇 프로? 60% 낮추고 이걸 얼마나요? 40%로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 LTV나 DTI를 낮춰버리면요. 주택 수요가 작아지는 거예요. 뭐요?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니까.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정부의 그런 소스에 너무 민감하면 잘못하면요. 또 코 걸려요. 뭐요? 정부는 그걸 또 이용해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 많아요. 뭐요? 그것도 전략이에요. 전략. 한번 봐보세요. 지금 DTI가 돼 있잖아요. 70, 60%잖아요. 돼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한번 던져봅시다. 현재 지금 앞 정부에서 DTI를 올리고 LTV를 올려서 뭐요? 무주택 서민들에게 자기 주택을 갖게 한다는 명분하에 많이 올렸더니 사실 뭡니까? 젊은 애들이라든지 일반 무주택 서민들이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져서 그걸 갚지 못함으로써 뭡니까? 경공매에 넘어가는 사실이 많아졌다. 이런 앞에 정부에서 올린 그거는 단점이었다. 맞나요? 정부 실패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지금부터 뭔다고요? 3개월 뒤부터 다시 잡는 거예요. 아니 내년 3월부터. 이해갑니까? 내년 3월부터 이 나온 거예요. 그게 내년 3월부터란 거예요. 일부 그죠? 일부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뭐요? 투기 과열 지역은 뭐요? 다음 달부터 정해놓고 나머지는 뭐요? 투기 과열 지역은 다음 달부터 잡는 게. 그 외 지역은 뭔다고요? 내년 3월 달부터 뭐요? DTI를 얼마로요? DTI를 얼마로요? 40% 이하로 LTV를 60% 이하로 조정한다. 이걸 딱 발표해본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맞나 안 맞나요?
그런데 이게 또 고정금리야. 뭐라고요? 지금 현재 금리는 고정금리지만 뭐예요? 2%. 몇 프로? 2%지만 지금 현재 환율의 조정 때문에 내일부터는 뭡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발표한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 때리면 집을 뭡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야, 잘못하면은 뭐요? 집 사기 어려워지겠다. 맞나요?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 사기 어렵다 생각하겠죠? 그럼 그 기간 내에 집을 살려고 더 용을 써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미분양 아파트가 싹 수요가 돼버리겠네요? 그러고서 내년 3월달 되면 또 뭔다고요?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집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발표해버려요. 뭔다고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장난친 거지. 원래 그게 정책이에요. 그 전략의 전략. 뭐 한다고요? 그런 전략에 많이 갖고 놀릴 수 있어요. 내가 대충 돼도 그렇게 한다. 아니 다 그래 수혜시켜버린다. 되나요? 남아있는 것들은. 말이 좋잖아요. 그 수혜 다 되거나 뭐라 하면 돼요? 야, 주택이 부족해서 다 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또 분양하는 거야. 맞나요? 그럼 또 돈 들어오잖아. 수용해가지고 하면. 참 비상하죠? 그래서 정부가 떠드는 것들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떠드는 것을 우리는요, 무작위적 변동이라 불러요. 무슨 변동? 무작위적 변동. 미친 말 뛰듯이 말해요. 랜덤워크. 무작위적 말이 미친 말 뛰듯이 이 말 자체가 뭔가 하면요, 종잡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러니까 정부의 말은 조금 반은 믿고 반은 흘리는 게 좋아요. 그 믿다가 쌍꺼풀 터집니다. 맞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왜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먼저 있으면 좋겠지만은 정부가 매수금 발표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뭡니까? 조심해야 돼요. 매수금 발표하는 거 되나요? 조심해야 돼요. 그거 너무 있다가 잘못하면요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되나요? 옛날에 세종시 그 주제했다가 혼난 사람 많잖아요. 이 말이에요. 자, 이 봐야 되고요. 요 세 개는, 요 두 개는 다 중요한 거예요. 되나요? 이거는 힘 넣는다 봐야 돼, 이거는. 이거 별로 주기 싫을게요. 일단 이거 나 뒤에 연결돼 가겠죠. 계산 문제. 무슨 문제? 총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 다음 두 번째. 보면 조세 정책이 있어요. 무슨 정책? 저기 있어요. 이거는 세법과 연결돼 가요. 뭐와요? 세법과 연결돼 가요. 조세 정책. 그죠? 앞에 얘기했죠. 정부는요, 집을 사는 사람한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집을 파는 사람한테는 양도소득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서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받아가죠. 근데 그런 세율을 인하시켜주면 세 부담이 적어지니까 집을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짓겠죠. 그죠? 당연하게 세율이 인하겠죠. 그죠? 나중에 이는요, 세법 공부할 때, 세금이 작아지면 민간들은 세금 부담이 적어지니까 더 많이 사고 판다 생각하면 돼요. 되나요? 다 연결돼 갑니다. 또 세 번째가 규제정책. 뭐요? 이거는 주로 공법이에요. 뭐요? 공법. 규제가 뭐요?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뭐 규제를 풀어주는 게 뭐요? 규제가 완화될수록. 맞나요? 이건 공법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됐어요. 자세한 것은 요거는 부동산 금융에서요. 투자편 다음에 금리 자세히 하는 거고요. 자, 요 두 개는 뭔다? 요 두 가지고 주로 하는 게 뭐다? 뒤가면요. 부동산 정책에서 할 거예요. 어디서요? 투자는 아파트. 그 투자를 기준해서 투자를 앞에 있는 정책은 여기서 할 거고, 두 개 할 거고. 투자 아파트 다음에 있는 금융에서 요걸 다룰 거고. 되나요? 좀 더 깊이 산단 말이에요. 다 연결돼 가는 것들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분 해놓고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다 이어가기 때문에 봐두란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제가 있어 볼 때, 제가 이런 말 했었어요. 해당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려면 해당 주택 자체의 수요가 증가하든가 아니면은 해당 주택에 속한 그 지역 주택 수요가 다 함께 증가하든지. 맞나요? 함께 증가해도 그 지역에 속한 해당 주택 수요도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수요가 증가하는 게 뭐예요? 해당 주택 그 자체의 가격이 하락할 때. 맞나요? 맞나요? 두 번째, 해당 주택과 맞바꿔 소비할 수 있는 대체지의 가격이 상승할 때. 맞나요? 이제 그 외에는 다 해당 속한 지역의 전체 주택 수요가 느는 거예요. 맞나요?
전체 수요 속에는 해당 주택 포함이 될 거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지역의 인구수가 증가할 때, 맞나요? 그 다음에 금융책에서 뭔다고요? 이자가 싸지거나 LTV나 DTI가 증가할 때, 맞나요? 또 세율이 인하되거나 규제가 완화될 때, 이게 다 전체죠. 이게 집 살리기 느는 거예요. 수요 증가, 맞나요? 그 반대는 수요 감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할 때 그렇게 이해를 두면 돼요. 되나요? 몇 개 안 돼요. 그거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한 개 더 넘겨가지고 페이지 그거 보면 그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가 있죠. 자, 개별 수요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고자 하는 것은 뭐다? 개별 수요. 맞나요? 맞나 안 맞나요? 그 다음에 시장 수요는 뭐예요? 개별 수요의 합계가 시장 수요. 맞나요? 우리 제가요 참고로요 배웠든 안 배웠든 이 객관식이 얼마나 재밌는가 한번 보여줄게요. 그 확인해서 보입니까? 일단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아, 답은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한 개. 한 개 보면 되잖아요. 나는 뭐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이거 이미 알고 그러니까 수익이 뺀 거예요.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의 수요량은 감소하죠. 아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잖아요. 영향을 주네요. 수요 감소하잖아요. 주죠. 일반 하자 없죠? 증가나 감소가 영향을 주는 거지. 맞나요? 두 번째,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니까 유효수요네. 그죠? 했나 안 했나요? 구입 의사와 구입력이 동시에 갖춘 유효수요. 그 다음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뭐요? 유효수요. 그럼 이항과 사망 같은 말이네. 그죠? 저 유효수요 말이잖아. 이항 사망 같은 말이죠? 이항 사망 같은 말이에요. 상해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전체 수요 늘잖아요. 그냥 주죠. 그럼 1, 2, 3, 4 맞으면 다 몇 번? 5번이겠지 뭘. 5번 찍으면 되지 뭘. 대가치 이렇게 쉬운 거예요. 1번, 2번, 4번, 4번 맞으면 답이 5번이겠지 뭐. 볼 거 뭐 있다고 그래? 모르겠지만 맞나요?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는요 수요 곡선 이동하는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수요의 변화예요. 뭐요? 그래 체크하지 말아요. 답을 체크하지 말고 나눠요. 그냥 수요의 변화예요. 제일 뒤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제일 뒤쪽에 수요의 변화예요. 놔도 돼요. 되나요? 그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답은요 정답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답은 항상 한 개예요. 뭐요? 내가 답이 되고 확실히 안다면 좋겠지만 확실하게 모를 때는요 나머지가 아니면 그게 답이에요. 콜? 그래서 객관식은 답 주고 답 찾기라니까. 답은 한 개니까. 맞나요? 부동산 수요 이런 놔두시고 넘겨버리고요. 쭉 넘겨버려요. 자, 88페이지. 부동산의 공급이 보여요. 맞나요? 우리 이미 공급의 개념, 공급의 성격 이런 봤죠? 유효 공급 맞나요? 했어요. 근데 넘어가면 89페이지 보면 공급 법칙이 있어요. 있나요? 요거 하고 좀 우리가 공공시간 좀 보고 볼 거예요. 됐죠? 수련을 해봤으니까 똑같아요. 보는 법은. 공부할 때 공급 해당 주택의 공급이 있어요. 뭐요? 공급. 요 공급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뭐예요? 해당 주택의 가격이에요. 뭐요?
그래서 다른 요건을 일정하다 보고 해당 주택의 가격만 먼저 보는 거예요. 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급자가 볼 때는 요 가격이 뭐요? 수입이에요, 수입. 뭐요? 그럼 가격이 많을수록요, 상승할수록 수입은 늘겠죠.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공급은 뭐 한다고요? 증가하는 거예요. 수요자들은 가격이 지출이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다? 이게 수입이다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가격과 공급은 화살표 어디 가요? 같이 가죠. 이런 것을 우리가요, 비례관계다 이리 써요. 무슨 관계요? 이걸 줄여서 정비례관계다 쓰기도 해요. 뭐요? 근데 반비례는 반드시 반비례 써야 돼요. 비례관계는 그냥 비례 써도 좋고 정비도 좋아요. 그럼 이때 화살표 방향 자체가 대가 이거는요. 여기 정가, 이거 정가하죠. 이거 감소하면 감소하겠죠.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해도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곱해도 플러스죠. 그거는요, 이 관계를 양의 관계라 불러요. 무슨 관계요? 그럼 반대로 하는 게 뭐다? 음의 관계. 같이 가는 게 양의 관계. 하자 방향 따지는 겁니다, 항상. 그럼 이걸 우리 요걸 말해 불러 이걸요. 이걸 공급 법칙이라 불러요. 무슨 법칙? 불러요. 그럼 공급 법칙이 뭐다? 해당 주택의 가격과 공급량이 뭐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한번 그래프에 옮겨봐요. 어디다가요? 옮겨봐요. 옮겨보면 여기 우리가 공급량을 주고 뭐요? 여기 우리가요 가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뭐요? 이렇게 작을 때는 사람들 요만큼 살려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격 올라가니까 공급자들은요 더 많이 팔려 하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요거 연계시켜 보니까 이런 곡선이 오더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가격이 많을수록요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고객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맞나요? 이래 해도 요 점과 이렇게 보면은 우상하잖아요. 여기에 뭔다고요? 이렇게 증가할수록 이게 더 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꾸로 가격이 많을수록요 하나 갈수록 밑으로 오겠죠. 내려올수록 요리 가겠죠. 음과 음이 만나도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런 곡선을 뭐라 불러요? 이거 공곡선을. 이게 공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곡선은 일반적으로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상향 곡선이 되죠. 무슨 곡선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잖아요. 요 두 관계를 볼 때 이렇게 두 관계가 이렇게 화살표가 같이 움직이면 뭐다고요? 이거 볼 거 없이 그래프 그리면은 우상향이에요. 이런 모습 나와요. 어느 그래프나. 앞에 수요 곡선처럼 요거가 여기서 반대로 가면 무조건 우하향 곡선. 되나요? 어느 그래프나 그래 보면 돼요. 되나요? 요게 이제 뭐 한다고요? 그 나와 있는 89페이지에 공급 법칙이 나와 있죠. 뭘 해놨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있나요? 이러한 관계를 말한다. 이런 정비례 관계를 말한다. 공급의 법칙이라 한다. 창을 봐, 참고로. 내려가서 공곡선 나와 있습니까? 제일 밑에 이항이 뭐요? 우상향 형태. 이거 많아요. 제일 밑에 있습니까? 우상향. 이거 많아요.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은 기본 지시로 보는 거지
시험과는 크게 관계없다 뜻이에요. 되나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기본이 안 되면은 응용은 안 돼요. 그건 당연해요.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사람들이요. 자꾸 기본이 안 되고 자꾸 뭐요. 시험 많이 나오는데 자꾸 진도에 얽매이니까 나중에요. 강서도 날아가고 학생 가만히 앉고 무슨 말 모르겠고 안 그래요? 그러면 그게 다른 쳇바퀴예요. 그럼 뒤에 가면 진짜 뒤에 가서 한번 쭉 다른 척가 물어보면요. 실제로 몰라요. 기본도 몰라. 뭔다고요? 이게 가장 기본 이 자체 모르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외우는 거예요. 전부 다 안 그래요? 그래도 나중에 뒤에 가면 고생을 엄청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기본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뭐래요? 이게 돼야 응용이 되지. 기본이 돼버리면은 별도로 외워야 될 게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냥 두 함수를 따졌을 때 두 개가 반대로 가면 음의 관계, 반비례 이런 그래프는 무조건 우하향.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두 관계가 같은 방향이면 뭐요? 이거는요 비례관계, 이거는 양의 관계 같은 플러스입니까? 우상향. 그걸 두 개를 곱했을 때 플러스가 되면 다 양이란 뜻이에요. 되나요? 정가와 정가도 더하기 감소와 감소도 빼기니까 곱해도 더하기잖아요. 그 양의 관계나 둘이 곱했을 때 더하기와 빼기가 만나면 무조건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건 음의 관계 쓴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건 다 나와요. 투자부터 다 많이 나와요. 그럼 다 상관계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만 붙으면 무조건 반대로 간다 보면 돼요. 뭐가? 반대로. 플러스부터 무조건 같이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논리 모르면 다 외워야 돼. 안 그래요? 이러면 한 방에 다 가는 거예요. 같이. 외울 거 뭐 있어? 당연한 거 같고 안 그래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안 되면 다 외워야 되는 거고 기본이 되면 외울 것이 모아분단 말이에요. 맞나요? 모아버려야 또 다른 거 공부하지. 언제 다 외우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을 많이 익혀놔야 돼요. 빨리 나가기 위해서 기본을 익혀놔 봐야 돼요. 이런 기본이에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시험에 맞추려고 진도가 나가면 기본을 많이 수업할 수가 없어요. 맞나요? 이런 것도 나중에요. 11, 12월 때 찍어놓은 거 보세요. 이래야 돼요. 안 그래요? 안 보는 거는 지사정이고. 맞나요? 꼬우면 빨리 오시. 그죠? 그래서 기본 익히기 제일 좋은 게요. 11, 12, 1, 2월 달이에요. 이해가죠? 사무소할 때는 기본을 절대 못 익혀요. 그때부터는요. 서서히 뭔다고요? 좀 실력파들이 오거든. 뭐예요? 또 한 번 다 돌아야 되잖아요. 사무소 지른다면 5월달 모의고사 들어가면 7부터 문제 풀인데 안 그래요? 다 돌아가야 돼요. 다 돌아가면 속도가 엄청 빨리 나가야 돼요. 안 그래요? 그때는 뭐요?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져요. 그때는 기본을 아예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익혀놔야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요. 기본이 강한 사람이 대강 점수 잘 나와요. 이해가죠? 점수는 결국 응용은요. 기본의 연장이거든요. 이해가죠? 나중에 뒤 보면은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시험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할 분이 얼마만큼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줄여간단 말이지. 자꾸 줄여 들어가 버려요. 다음 놔두시고 이거 한 개 봐놓을게요. 그 91페이지에 공급의 변화 요인 있습니까? 3항에 이것만 봐놓을게요. 일단 찾았어요? 이래 주로 이런 생산 공급이에요. 뭐요? 생산 공급이에요. 볼 때요. 이 공급이 증가하는 케이스예요. 뭐요? 이거는요, 특정 지역에 지을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요? 짓는 거는 생산이죠. 맞나요? 특정 지역에 주택 살 일은 수요고 지을 일은 공급이죠. 면 뭐요?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사람이요, 쉽게 말해서 빌라든 아파트든 빌라를 지으려고 해봐요. 뭐요?
그럼 당연하게요. 분양 가격이 분양 수입이에요. 가격은 뭔다고요? 저거잖아요.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 증가한다. 왜? 가격은 수입이니까. 맞나요? 요 가격은요. 공급자 볼 때는 이건 수입이에요. 수입. 지어도 수입이죠. 지을 때는 분양 수입이잖아요. 가격이 안 그래요? 봐보면요. 이 외는 다 비용이에요. 공급자가요. 받아 물을 수 있는 거는요. 가격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내가 했잖아요. 공급은 비용 세력이라고. 마음대로 팔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빌라들 아파트 지으려면 뭘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으려면요. 토지를 사야지. 땅을 사야지죠. 땅이라 하지 말! 무식하게. 토지. 뭐라고요? 항상 시험에 노는 용어 써요. 토지. 땅은 안 놉니다. 토지. 따라해봐. 토지. 그렇지. 토지. 그죠? 토지를 사야 돼요. 토지 사기 위해서는 토지 가격을 요 공급자는 지불해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공급자가 볼 때는 토지 가격은 지출이죠. 비용이죠. 그 다음에 또요. 뭘 사야 돼요? 원자재 가격을 지불해야 돼요. 원자재가 뭐예요? 철근, 시멘트, 맞나요? 또 뭐요? 흔히 말해서 벽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지불해야 돼요. 그죠? 이게 원자재 가격이에요. 지불해야 돼요. 또 요걸 사기 위해서는요. 또 인부를 써야 돼요. 이게 인건비 맞나요? 이게 인건비를 지불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요. 건축을 좋을 때는요. 생산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금액이에요. 물론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줘야 되겠죠. 맞나요? 인건비요. 이런 것들을 보통 다 통틀어서 나는 돈 이런 걸 통틀어서 뭘 한다고요? 통틀어서 이걸요. 생산 요소 비용이라 불러요. 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한 생산 요소를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단 말이에요. 생산 요소 맞나요? 생산을 하려면 땅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자재도 필요하고 맞나요? 이런 게 모여서 건물이 완공돼 간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불러요. 근데 생산 요소 가격 이거는 일반 경제학적 표현이에요. 일반 경제학적 표현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것은요 그냥 건축 비용이라 불러요. 뭐요? 요도 같은 말이에요. 되나요? 그러니까 건축 비용이든 볼펜 만들어 들어가는 비용이든 다 통틀어서 그냥 생산 요소 가격에 쓰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주로 그냥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주로 그냥 건축 비용이다. 또는 건설 비용에 대해 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분양 수입이 일정하다면 건축을 볼 때는 가격이 비용이 싸야 좋아요? 비싸야 좋아요? 쌀수록 이익이 많이 남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건축업자는요. 자기 호주에 나갈 비용이 작게 드는 이런 곳이 뭡니까? 주택을 더 많이 지어한단 말이에요. 단 조건은 분양 가격이 일정하다면. 맞나요? 같다면. 안 그래요? 이게 같다면 분양이 일정하다면 비용이 작게 드는 쪽이 더 이익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분양 가격이요. 세상에서 이게 수익이에요, 수익. 뭐요? 여기서 이제 뭔다고요? 건축비를 뺀단 말이에요. 비용을 뺀단 말이에요. 이게 비용이에요. 이걸 빼면 뭔다고요? 소득이나 이익이 나와요. 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수입은 뭐다? 어떤 생산을 했을 때 총 들어온 돈이 수익이에요. 이 수익을 창출시키는데 총 들어간 돈이 비용이에요. 그럼 수익과 비용의 차이가 소득이나 이익이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소득이나 이익과 수익은 같은 용어다? 다른 용어다? 다른 용어예요. 요 수익을 보통 일본식 표현에서는 이걸 수입이라 쓰기도 해요. 되나요? 그럼 오히려 수익과 수입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소득과 수익이 달라요. 요도 같은 말이라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빌라를 짓는데 총 들어간 돈이 10억이에요. 10억. 맞나요? 그럼 총 들어간 돈이죠. 그럼 비용이 10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빌라를 내가 분양했더니 총 번 돈이, 내가 받은 돈이 뭐요? 15억이에요. 그럼 수익은 15억인데 비용은 10억이죠. 그럼 남는 이익이 얼마라고요? 5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 5억은 소득이나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수입과 수익은 같은 말이지만 또 소득과 이익 같지만 소득과 수익이 같은 말 아닙니다. 이거는 잔액이에요. 잔액. 뭐요? 우리 이게 마이너스면 이거는 손실이에요. 손실. 뭐라고요? 손실이에요. 이거는 잔액이면 잔액.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어에서. 그럼 봐보세요. 건축업자가 볼 때는 여기에 만약에 여기 일정하다 본다면 물론 여기 클수록 더 많이 짓겠죠. 여기 클수록 좋죠. 여기 작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여기 클수록 공 늘리잖아요. 맞나요? 맞나 안 맞나요? 맞죠? 똑같은 거예요. 집을 팔 때도 가격 높게 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작게 들수록 여기 크잖아요. 차액이. 그래서 이게 작게 들수록 뭐요? 이거는 작게 들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뭐요? 작게 들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공급자는 비용이 작게 들어야 되니까 생산요소 가격인 건축 비용이 작게 들거나 그 구성 요소인 원자재 가격이 싸거나 하락하거나 건설 인건비가 하락하거나 집을 지을 때 토지 가격이 싼 가격이 낮을수록 뭐요? 생산 공급이 는다 이 말이에요. 단 그는 장기적으로 뭐로? 말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되나요? 이 말이에요. 예전에 시험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수록 뭐요? 부동산의 공급, 주택 공급이 증가한다. 말이 돼요? 아, 그걸 털려고 뭐 사람도 아니지, 안 그래요? 저 만나요? 그 자꾸 얘기하잖아요. 공부한다 생각하지 말고, 저게 저마다 자꾸 이걸 이해를 해주라고요. 안 그래요? 자꾸 외우니까 무슨 뜻도 모르게 외우니까 답이 안 보이지.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들 꼭 우리가 빌라 한번 지어봐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식이잖아. 안 그래요? 뜻만 알면은. 맞나요? 근데 시험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수록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수록 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맞나요? 이러니까 그게 옳다고 다른 거 찍고 와. 틀을 물어봤는데 그걸 찍고 와야 되는데 우리 전문가님 볼 때는 그 왜 틀고 왔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뭐 생각 없이 외운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이거는요. 이해를 해두고 안 되는 것만 나중에 좀 암기를 해야 돼. 잘 노는 것만. 안 그래요? 그냥 가서 잘 노는 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잘 안 노는 걸 이해를 풀어야 되고. 안 그래요? 잘 노는 것은 암기를 해야 돼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다 빨치게 돼 있지. 안 그래요? 시험 칠 때는 뭐요? 이해만으로 느려요. 언제 한 문제 한 줄을 이해하면서 풀고. 안 그래요? 답이 잘 노는 걸 자주 봐가지고 암기지만 제대로 익혀버려야 되고. 안 그래요? 답이 잘 안 노는 것들은, 자주 안 노는 것들은 한 50% 되는 것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워줘. 안 그래요? 이해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해서 풀 시간을, 늘 시간은 뭡니까? 암기한 걸로 짧게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래요? 그게 시험 치는 묘미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것도 100점도 아니고 24개 합격인데 몇 개? 좀 자신을 가지고. 그래서 객관식의 시험은 내공이에요. 내공. 뭐요? 항상 자신이 있다. 자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딱 보면요. 나는 이 부분만 풀면 틀리던데 하면요. 그 사람 시험장 가서 틀리고 와요. 그러니까 3월달에 시작했던 게 시험장 가서도 그러고 있어요. 기가 죽어버리겠다. 맞나요? 근데 나는 이 부분만 너무 맞춘다 하면요. 또 시험 맞추고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공부를 안 해도 이 부분 맞춘다고 자신감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틀린 사람은요. 다음에 안 틀려야지. 죽어라 봐요. 또 틀리고 와. 왜 그런다고요? 그게 시험에 넣자 말자. 또 어려운 건데 기가 죽어버려.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요?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시험 나중에 공부를 할 때는 일단 자신감을 키워야 돼. 객관식은. 답 주고 답 찾으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야 돼. 뭐라고요? 그만큼 이 객관식은 답 주고 답 찾는 거니까 기가 죽으면 기가 죽을수록 자기 손해예요. 되나요? 계속 뭐 이거 이 정도로 못 맞추겠나. 100점 묻고도 아닌데.
맞나요? 많이 맞추지 말고 60점은 조금 불안하니까 7점 이상만 7점은 좀 맞자. 되나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70면 되죠? 100점 필요 없죠? 그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맞춰갖고 자신을 키워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한 9월달 되면 공부가 더 잘 돼버려요. 시면 남으니까. 우리 말에 발등에 북 떨어져야 공부가 된다니까. 뭔다고요? 그래서 또 바짝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다 그래야 해요, 합격을. 이 말이에요. 자, 바르시고.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한 개만 더 찍어놔요. 여기서. 우리 참 가슴 아픈 사연 하나 있죠. 가슴 아픈 사연. 제가 저 아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 아들 대학 다닐 때 군대 딱 갔다 와가지고 아빠 내가 이번에 돈 좀 벌어가지고 군대 딱 제대로 오더니 애가 정신 차리더라니까 아빠 내가 이번에 좀 알바를 해가지고 아빠가 양복 하나 사준대. 알바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라 이랬지. 그러더니 애가 돈을 갖고 생각을 안 해. 알바 간 지가 한 달 넘었는데. 너 알바 어디 가는데? 물어보니까는 아빠 알바 굉장히 치열하대. 뭐라고요? 뭔가 하면은 25사시다 24시. 여기 마트 있잖아. 마트 24시. 그거 가서 알바 한대. 무슨 알바를 하냐? 아빠 이것도 치열하대. 이것도 뭐인가 하면은 야간에 가면 좀 세대. 돈이 알바비가. 근데 주간은 못한대. 왜? 그러니까 여대생들이 치열해가지고 못한대. 주간 여대생하고 자기는 야간에 하고 그러는데 치열하대. 그럼 얼마인데? 5천 얼마인가? 6천 얼마인데 주간에 하면 5,500이고 야간에 하면 6,500 그렇대 시간당. 그럼 그것도 벌었으면 해야지 하니까는 내가 꼭 자기가 꼭 뭡니까? 월급 받날만 되면 자기 친구들 찾아온대. 그러니까 소리 한번 쫙 빨아보면 하나도 남는 게 없대. 그게 이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니면 해도 알바하면 주로 보통 남학생들은 주로 뭡니까? 건설 현장에 떨짐에서 떨짐. 근데 이쪽 아마 이쪽은 존재도 다 알 거예요. 그죠? 일단 지게집 마시러 나오니까 떨짐 마시러 갔어요. 그게 엄청 셌어요. 수당이. 그때는 건설기계가 그렇게 안 썼잖아요. 대학 때 건설기계 아니고 다 떨짐 없이 올렸거든. 인부들이 많이 올렸어요. 떨짐 그게 엄청 비쌌어요. 그럼 청소가 높아서 더 비싸요. 1점은 싼데 한 4층씩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 4, 5층 아파트잖아요. 올라가면 더 비싸요. 그 떨짐이. 나이 말씀도 알라거든 그거. 안 그래요? 그럼 대학생 때부터 찍은다. 방학 때. 요즘은요. 그런데 일자리 없어요. 다 건설기계잖아요. 다 기계로 올려버리잖아요. 크레인도 올려버리잖아요. 이게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어디 간다고요? 전부 다 어디 간다고요? 기계 한번 못 치보고 애들이 간다고요?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건설 기술의 향상이에요. 건설 기술이 향상되니까 공사기간이 3년 걸리던 게 1년 6개월 줄어들어버려요. 안 그래요? 요즘 한 아파트 지으면 웬판 아파트는요 1년 6개월 완공돼 버려요. 맞나요? 기계로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임금비가 확 줄잖아요. 줄죠. 그래서 건설 기술의 향상도 공급의 증가예요. 뭐요? 일단 이 공사 기간이 짧아져 버리면요 은행에서 볼 때 이자라든지 기타 비용이 엄청 준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줄여버리고 또 두 번째 뭐요? 사람 임금비 대신에 기계로 대체돼 버리니까 비용이 준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건설 기술이 발달될수록 공급이 더 느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생각해보세요. 3년을 짓고 나면 다른 걸 지어야 되는 또 지을 건데 1년 반만 짓고 나면은 또 다른 지을 거 아니에요. 그게 더 공급이 는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공급의 증가 요인은 뭐 있다? 건축비의 하락 외에 생산 기술의 향상도 있다. 맞나요? 그래서 생산 건축 기술은 공급에 미치는 거예요. 어디에요? 생산 건축 건설 기술은 어디에? 는 요인이다. 수요 아닙니다.
생산자가 들어가거나 단어에 생산자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건축이나 건설이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기술자 들어가면 미는 뭐다? 공개비 신용이다. 되나요? 수요 아닙니다. 수는요 사는 쪽이에요. 수자들은요 건축업자가 지어놓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장소에 자기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선택하는 사람이지 주택을 생산하고 지는데 관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생산 건축에서 누가 결정한다? 공급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건축 기술을 뭐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의 방식은 틀립니다. 근데 공급에 관계됩니다. 그걸 내가 정리해 본 게 일단 뭐요? 91페이지와 일단 92페이지 이거예요. 되나요? 받으면 되겠어요. 그 뒤에 그 94하고 95 있나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볼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현재 볼 필요가 없다고 했지. 현재 볼 필요 없다고 또 가입해 주겠다. 현재 볼 필요가 없다고요. 또 지금 이 뜻이 아니고 나 새로 정리해야 돼요. 되나요? 이런 것은 고급이에요. 고급. 고급이 나중에는요. 여기서 할게 아니고 나중에 정책을 하고 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되나요? 자, 이거 해놓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98페이지에 그 탄력성 있죠? 탄력성. 요걸 좀 공부를 하고 좀 넘어갈 거예요. 되나요? 요 탄력성이 이게 보통 시험에 4문제 이상짜리예요. 탄력성이 4문제 이상짜리. 그럼 제가 사이에 건너뛴 거는요. 한 문제 정도. 어쩌다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보면 돼요. 되나요? 탄력성 이거는 매년 이 자체만 가지고 4문제 이상이에요. 몇 문제? 5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집어넣고 넘어갑니다. 꼭 봐야 될 것부터 먼저 자세히. 그죠? 넘어갈 겁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